이번 이제 6평 해설 강의 때 좀 언급을 했듯이 이런 문제 자체를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6평 해설 강의 때 좀 언급을 했지만 문제 자체 구조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게 xn을 이제 구하셔야 되고 우리가 xn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결국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죠? 이게 표준화의 어항이라고 했죠. 이거를 이렇게 x1 구해보고 x2 구해보고 x3 구해보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나열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소위 말하는 점화 관계 요 놈을 찾아서 처리를 할 것인지 이 판단을 정확히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나열에서도 답이 나오긴 나오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답이 나오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가서 90점대 이상 이렇게 하려면 자꾸 얘기했지만 어떻게 풀든지 간에 답만 맞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90점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걸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해설 강의 때 좀 얘기했듯이 점화식의 원서 용어가 뭐라고 그랬죠? 이걸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문을 자꾸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이 제시문 자체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룰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구조 자체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의 문제들을 표준화의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리커런트 프로블럼을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의 제시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방향성 자체를 요렇게 설정하는 거를 자꾸 이제 이 시야가 있어야지 6평 22번 같은 문제가 해설한 것처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자꾸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 문제를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6평 22번급의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맞아야 되는 자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나열을 하더라도 답이 나오는 형태고 당연히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는 형태고 6평 22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현실적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점수대가 이제 80점대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자꾸 해야 되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항상 이제 제시문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를 해결하고 못하느냐에 70% 80% 작업한다. 이걸 명심하셔야죠. 문제를 풀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능이나 평가 문제는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어떤 메인이 되는 수학적 내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과정을 이제 표준화를 찾는다, 표준화 내용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문제의 표준 내용을 찾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고, 그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보니까 느낌이 오죠? 요거를 y는 fx라고 놓고, 요거를 이제 y는 gx라고 놓으면, 항상 이제 소재가 되는 함수가 2개 이상이 나오면 이 함수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구조사 체크죠. 그랬을 때 알겠죠? 16x가 사실은 16이 2의 4승이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조사. 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문제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거를 한 80점대 학생이 틀리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거를 나열해서 맞는 경우는 그냥 80점에서 끝난다 이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구조 자체가 80점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 자체를 어떻게 푸냐가 이제 엄청 중요한 거죠. 구조 자체가.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따라서
요 자체가 사실은 이 관계를 만족하고 있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이 표준화 내용 자체를 이걸 찾아내고 내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공부가 돼 있으셔야 되잖아요. 이전에 이제 공부가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수평 방향에, 그죠? 수평 방향에. 이게 4배가 들어가면 확대 축소 개념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고. 해서 이제는 느낌 알겠죠?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가 64라고 돼 있고 여기가 지금 x1이고 여기가 지금 x2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근데 느낌 알겠죠? 이 함수 자체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이걸 fx라고 봤을 때 여기 f의 4x가 되는 거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요게 1대 여기가 4분의 1이 된다. 4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x1 자체가 사실은 64의 4분의 1이 되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연결하면은 느낌 알겠죠? 똑같은 룰이 적용이 되는 거고 구조 자체가 똑같이 1대 4분의 1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x2는 x1의 4분의 1이 되고 구조 자체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계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학적 내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리커런트 프라 부르는 룰 자체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구조 자체가.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따라서 점화 관계를 찾아내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비수열이 되는 건 결론이고요. 결론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서 x, n 뭐 이런 걸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근데 찾을 때 x1, x2, x3 그러니까 나열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접근해 갈 것인지 아니면 점화식 관계를 찾을 것인지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구조에서는 이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지 6평 22번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 자꾸 얘기해줘.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28번이나 이런 거 보면은 FT랑 GT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평가 문제 고유 구조인데 함수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2개 이상의 이렇게 함수가 나왔을 때 항상 그 함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구조 자체가. 그때 저게 16이 사실 2의 4승이기 때문에 구조가 이렇게 돼서 이제 느낌 알겠죠? 따라서 xn은 초항이 x1이고 공비가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이 되고 x1이 뭐니까 x1이 요 놈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근데 64가 이게 뭐냐면 4의 3승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고 해서 문제가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하면 n의 최소값이 6이니까 말뜻 자체는 n이 6이 될 때 x6이 이제 k분의 1보다는 작아지면서 이게 6이 되는 게 처음이니까요. 최소값이니까 5가 될 때까지는 반대로 요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K니까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K를 주어로 정리를 하셔야겠죠. K를 주어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N이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식에서 찾는 거는 XN
맞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x n승분의 1이 필요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값은 4의 3승분의 4의 n승이 되니까 사실은 이게 4의 n-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을 이제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로. 그렇죠. 해서 따라서 여기 첫 번째 요 놈은 K는 4의 3승보다 작다가 나오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식에서는 K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요 값은 요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K의 범위는 4의 제곱부터 여기 등호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구하는 K의 개수 자체는 여기서 요거 뺀 게 되겠죠.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계산하시면 요게 이제 1번 답인데요. 그죠? 이게 뒤쪽이 이제 뒤쪽 내용도 한 번 정도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기 초에 이 수업 처음 할 때는 우리가 포커스 자체를 그래프의 확대 축소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고, 여러분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메인 자체가 수열 관점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능 평가원 수열 문제는 무지성 나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문항 번호가 앞쪽에 배열되어 있는 쉬운 문제들은 나열해가지고 풀든 뭐 하든 어떻게 답이 나오는데 실제 여러분들을 변별하는 문제 자체에서는 단순 나열해갖고 답을 구하는 수열 문제가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방향성 잡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꾸 얘기해 준 거예요.